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온큐 2023년 4분기 그리고 2023년 전체에 대한 실적 발표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뭐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저 사람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는구나,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는 내일 28일 목요일 장 마감 후 오후 4시 40분 퍼시픽 타임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시간 번역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할 예정이고요. 시작 전에 유튜브 게시판이나 또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공지를 드려서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예상치들을 좀 살펴보면 4분기 아이온큐 자체 예상 매출은 5에서 6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월간은 그 중간인 5.76밀리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온큐 23년 총 예상 매출은 20밀리언 초반 정도, 이게 22년 총 매출 대비 한 90%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외에도, 매출은 이제 실제로 인식이 돼서 회사에 돈이 들어온 거고, 부킹스 같은 경우는 수주 예약 금액이라고 해서 뭐 계약 방식에 따라 몇 년 동안 나뉘어서 할부처럼 지급받는 그 예약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60에서 63밀리언 달러 정도로 작년 대비 한 150% 가까이 성장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절대적인 수치는 적지만, 보시면 상장 후에 처음 실적 발표를 했던 21년 4분기 때 1밀리언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점점 커서 1밀리언, 2밀리언, 3, 4, 5, 6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지난 분기보다 좀 높게 뭐 한 예상치 상단인 6.1밀리언 또는 그 위가 나와주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지금은 R&D나 뭐 인력이나 공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건 월간은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매출이 좀 더 올랐을 것, 그리고 다음 분기 24년 1분기 같은 경우는 더 오를 것으로, 쭉쭉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부킹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22년 4분기나 23년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38에서 42밀리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3년 6월에 아이온큐가 퀀텀 바젤이라는 스위스 리서치 기관에다가 양자 컴퓨터 2대를 판매한 후에 이게 45에서 55로 한 번 상향이 됐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49에서 56으로 한 번 더 상향, 그 3분기 때 60에서 63으로 한 번 더 상향이 되면서 총 3번을 목표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킹스만 올렸냐? 아니죠. 매출도 1분기 때 18에서 19 초반이었는데 소폭 2분기 실적 발표 때 올렸다가 3분기 때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상 대비 한 4밀리언 정도 더 올렸죠. 4밀리언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이온큐한테. 지금 보시면 한 분기 매출 정도 되기 때문에 매출도 2번 상향했고 부킹스도 3번 상향했는데, 사실 목표 도달이 어려우면은 이런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 도달 또는 초과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냐? 일단 신규 양자 컴퓨터 판매건이 있는가 봐야겠죠. 왜냐면 작년 6월 달에 나온 퀀텀 바젤 2대는 374억 원 규모였고, 뒤이어 나온 미 공군 연구소의 바륨 기반 2대 판매한 거는 340억 규모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런 계약들이기 때문에 신규 판매건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어요. 5억 불이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거의 뭐 6,500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거를 실제 실행할 건지 발표가 나오는지 봐야 되고, 실행을 한다면 어디에 쓰냐, 생존을 위해서 그냥 캐시로 확보하고 있다면 악재로 적용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아이온큐가 뭐 기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뭐 양자 관련 기업을 인수하겠다 라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악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온큐가 캐나다의 인텐거 네트워크스라는 조그만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여기가 한 10명 내외 정도였는데,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최근에 더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 중에 하나인 이온과 강자 간의 얽힘을 구현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회사가 큰 기여를 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업을 인수한다면 꼭 나쁜 소식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뭐 우리 같은 일반적인 대중들도 살 수 있게 해주는가, 아니면 기관들한테 지분을 뿌리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애틀 공장 경과 보고
봐야 되는데 추가 건물에 대한 힌트가 나왔었죠. 그래서 추가 건물로 확장을 할 생각이 있냐, 또는 추가로 지금 두세 대 정도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라고 올해 목표치인 35EQ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미래 고객을 위해 만들고 있다라는 힌트를 얼마 전에 피터치펜 사장님이 공장 개장식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오더가 누구 건지 나오면 추가 매출로 잡히면서 매출이나 부킹스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힌트들이 나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남아있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 1분기 때는 525밀리언, 2분기 때는 510밀리언, 3분기 때는 485밀리언으로 현재 6,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도 적지 않은데 이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매출을 더 키우고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4분기 실적 발표를 작년에는 3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 비슷한 이런 양자 소형주들도 3월 말에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아이온큐가 한 달 일찍 발표를 합니다. 2월 말에 하니까. 근데 리게티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한다고 발표가 나왔고 디웨이브는 아직 미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땡겨서 하느냐, 굳이 나쁜 소식이면 땡겨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추측이 좀 있고, 제 생각엔 이제 유상증자 요 계약이 있어서 좀 땡겨서 발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장 확장을 했죠. 원래 6.5만 제곱피트 한 1,800평을 계획을 했는데 한 층을 더 쓰게 돼서 10만 제곱피트가 넘는 2,950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하나 사이즈가 됐고, 그리고 옆 건물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농담을 던졌는데 괜히 던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공장을 크게 짓고 더 확장할 생각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가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크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런 계약건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위에 말씀드린 추가 양자 컴퓨터 몇 대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 고객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누군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애틀 지역에 올해에만 80밀리언, 1,000억을 투자할 생각이고 10년간 1.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피터 챕맨 CEO가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한번 얘기하고 이번에 이 1.3조 얘기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괜히 아무 말이나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했던 말을 다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큰 마스터 플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아이온큐 같은 작은 기업이 올해 1,000억, 앞으로 10년간 1.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는 뭐 그만한 수요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매출 규모가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술적으로 올해 목표인 35EQ를 1월 달에 굉장히 일찍 12개월 일찍 달성을 했고 2026년 목표인 256AQ를 위한 구축하기 위한 4개 이정표 중에 첫 번째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의 서울대 신규 파트너십, 성균관대와의 파트너십 연장 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로드맵을 보면은 22년 25AQ 쓸만한 큐비트 25개, 23년에 29개, 24년에 35개인데 달성을 했죠. 그리고 변곡점이 되는 게 25년에 64.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지금 최고의 슈퍼컴퓨터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 되고, 특정 분야에서 이제 진짜 고객들한테 양자 컴퓨터로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5년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26년부터 큐비트 숫자가 급진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 이 양자 칩들을 연결하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총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1단계를 최근에 우리가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 내후년 그 이후 목표까지도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잘 달성한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작년 여름에 아이온큐 애널리스트 데이 때 발표가 나왔던 건데 지금 수준이 어디고 2025년 변곡점이 되는 해에 어떻게 달성을 할 거고 2025년 후에는 뭘 할 거다 라는 걸 구체적인 기술들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상세히 어떤 기술을 써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은 제가 수많은 양자 기업들을 분석해봤지만 이 정도로 제시해준 거는 아이온큐와 IBM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해서 알지만 구체적으로 기술 하나하나 달성해가는 모습들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큐비트가 급진적으로 늘어내는 그 광학적 상호 연결,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 2026년부터 들어가는데 총 4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64AQ 수준도 문제없이 도달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 내년, 내후년까지는 크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상장 초기에 내놓았던 재무적 로드맵인데, 보시면 노란색 바가 실제 인식되는 매출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부킹스라고 해서 미래에 발생할 매출까지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굉장히 24년, 25년부터 급진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달성해왔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21년 목표가 5밀리언이었는데 실제로는 매출 2, 부킹 16을 달성해서 19를 달성했습니다. 거의 3.76배를 달성을 했고, 22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15밀리언, 실제 달성 매출은 11, 부킹스 25 정도로 35.6을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의 2.4배. 23년 같은 경우는 34를 목표로 잡고 있죠. 근데 실제 지금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최소 매출은 21밀리언, 최소 부킹스는 60밀리언으로 81밀리언이 될 겁니다. 2.85배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 3년을 초과 달성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년, 25년부터 급진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예정이다. 근데 과거 3년 동안은 잘해왔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온큐 주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주봉으로 상장 시기부터 쭉 보면은 굉장히 상장 초기에 조금 8불까지 떨어졌다가 급진적으로 이제 양자에 대한 이런 광기가 합쳐지면서 36불까지 갔다가 매크로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스콜피언 캐피털의 아이온큐 공격하는 공매도 리포트도 나오면서 한 5불까지 떨어졌다가 이 4불과 6불 사이를 1년 가까이 횡보를 합니다. 그 와중에 12년 말에는 3불까지 갔었고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엔비디아, AI, 이게 양자 컴퓨터랑 묶이면서 5불에서 21불까지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 사임이나 유상증자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늦춰지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보면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는 중인데, 좀 더 땡겨서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수렴이 되고 있는데, 이 기술적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렴이 되면은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수렴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좁혀지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튈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위로 방향성을 튼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온 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흐름은 이렇다. 좀 더 땡겨서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좀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얼마 전에 7% 정도 급등을 했을 때 뚫었고요. 좀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그래서 사실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문제는 큰 흐름이 하락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상승 전환인지 또는 수렴 후 어디로 튈지는 이번 실적 발표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적인 분석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들이 미 증시를 끌어올려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CEO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온큐가 엔비디아, AI와 묶여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느냐, 또는 걔네들과 별개로 움직이면서 별로인 실적이 나오면서 하락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실적 발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을 좀 드리면, 제가 최근에 2024년에 나온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을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식시장의 일일 또는 연간 변동성에 기반한 순이익을 통해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투표기계처럼 인기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매수세가 몰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무게를 달아 평가하는 기계가 된다. 즉 진짜 가치 있고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워렌 버핏이 버크셔의 순이익이 지금 당장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강하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아이온큐에도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의 주가는 인기 투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기업의 근본 가치를 수렴한다라고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텔라니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온큐의 가치가 있는가? 요거는 스스로 공부해보고 판단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온큐가 달성하는 재무적인 숫자나 기술적 이정표, 그리고 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무적인 로드맵이나 기술적 로드맵을 잘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가치가 높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주가 전망,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각자의 분석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2030년 100불로 잡고 지금 한 2년 반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한 뭐 6년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총평으로는 아이온큐 잘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뭐 실적 발표 나오고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입니다. 단기적인 평가는. 다만 지속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장기적으로 양자 시대는 올 것이고 아이온큐가 그 안에서도 선두그룹에 속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2.7만 주를 홀딩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피러제팬 사장님이 아이온큐 애널리스트 데이 때 보여주셨던 PPT인데 저한테 상당히 임팩트가 컸어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 견고한 회사를 우리가 같이 구축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사진에 누가 있냐? HP,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그래서 이런 빅테크를 꿈꾸면서 아이온큐가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큰 포부를 보여줘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온큐 실적 발표 다가왔는데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또 저는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는 어떤 건지 이제 저의 분석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